근데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재 섹터 내에서도 선순환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사실은요.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냐를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뭐 양극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두 개를 갖다 붙여놨는데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일 겁니다. 차트 똑같죠, 뭐. 고점 엄청나게 올랐다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주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주봉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가느다랗게 쫙 뽑아 올렸었던 거 이제 오버슈팅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숏 스퀴즈가 터진 거죠. 숏을, 그러니까 저 공매를 쳤던 쪽에서 이제 급하게 주식을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으로 그려진 거는 사실은 오버해서 올랐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를 놓고 얘기할 땐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요거는 일단 제껴놓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요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을 지금 계속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프로 보시면, 주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두 개 다 공교롭게 보시면 세 번 지금 점을 찍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 아니겠느냐. 이제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유가 결국에는 캐즘 구간에 진입을 했던,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장 산업에 가서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죠. 왜 둔화가 되느냐면, 초기에 신기해서 산 사람, 과시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요로 쫙 올라왔었는데 사보고 나서 보니까 불편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대중이 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라든지 충전 인프라 이런 게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좀 제한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기에는 그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 벤처 회사들이 많이 주로 했었는데, 정부에서 연비 규제 강화하고 전기차 안 하면은 이제 벌금 매기고, 22년에만 스텔란티스하고 포드가 두 회사에서 합쳐가지고 미국에서만 벌금 낸 게 4,5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을 자꾸 매겨버리니까 전기차를 팔아야 돼,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 팔던 자동차 업체들까지 전부 전기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경쟁이 더 심화된 거잖아요. 거기다 또 중국은 보조금 뿌려대면서 그 난리 쳐버리고.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상승했다가 약간 완만해지고 있는데, 전기차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급하게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가격 낮춰서 팔고, 그 다음에 잘 팔릴 줄 알았으니까 내연기관차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배터리 업체들한테, 야 우리 언제까지 몇만 셀 몇 조 원어치 막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잘 팔릴 줄 알고 막 캐파를 늘리고 공장 증설해 놨는데 딱 닥치니까 안 팔리네? 생각했던 것처럼 안 나가네? 공장 가동이 둔화가 되네? 실적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양극재 업체들도 증설하고 해왔던 것들이 다 가동이 좀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또 양극재 가격, 그 소재 가격들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마진 줄고 겹쳐진 거죠,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이제 전방 업체들 컨퍼런스 콜하고, 양극재 업체들 컨퍼런스 콜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지난 4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데, 그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재고 평가선은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에코프로 BM도 됐고 포스코 퓨처엠도 됐는데, 이게 사실 의미 있게 흑자 전환이 된 건 아니고요. 숫자가 크게 늘지는 않고 있고 여전히 판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마다 2분기도 크게 기대는 안 한다. 다만 하반기는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리튬 가격이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 한 10%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리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건 하반기부터일 거다. 그래서 실적은 하반기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방업체하고 양극재 업체들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그 가운데서 보면 포드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GM은 올해 연간 목표 20만 대 그대로 가고 이익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GM이 그 플랫폼, 그러니까 EGMP 플랫폼이라서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했고,
가장 효율을 잘 이제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M 쪽으로는 생산이 생각보다 잘 되고 판매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정은 항상 우리가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리포트를 보거나 기사를 볼 때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에서 그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된 거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하반기에 올라오는 게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올라온다 그러면 속도가 생각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회사 쪽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GM이죠. 그러면 GM이 열심히 팔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과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들은 좋을 거고 반면에 이제 포드 쪽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들은 기대를 조금 낮춰야 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SK 쪽은 큰 영향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포드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 데미지는 저기 중국 업체들 CATL 같은 데가 많이 입어요. 제가 웅달 나와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이제 2차전지 연말 되면은 좀 오를 테니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시에 봐둘 만한 섹터로 전해액 섹터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액 섹터 중에서 많이 오른 거는 고가 기준으로 보면 6배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도 100% 이상 오른 것들도 많고 한 60% 오른 것도 있고 한데 제가 2월에 나와가지고 전해액 섹터에서 특히 많이 오른 건 좀 부담스럽다. 그거는 좀 넣고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거나 다른 쪽을 좀 보자. 그러면서 얘기했던 건 또 동박을 얘기했었고요. 동박도 한 순환이 지났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지금 이게 엔캠 차트가 지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에코프로 왜 BM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랬었던 모양이네요. BM은 저번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빠지는데 거꾸로 엔캠은 여기서부터 쫙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재 섹터 내에서도 선순환이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사실은요.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반기에 어떤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냐를 이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46파이 배터리 원통형. 그게 이제 LG엔솔에서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했고 내년 상반기에 삼성 SDI가 양산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쪽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쪽보다는 전해액은 사실은 뭐 ESS 확장시키고 하면은 전해액 들어가는 게 양이 그 NCM 대비 2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ESS 쪽 확장하고 하면 ESS 쪽으로 확장하면 2배 들어간다는 얘기는 ESS의 대세는 현재까지는 LFP이기 때문에 LFP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확장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해액 쪽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러면 많이 올라 있는 거 말고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애들 중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해필이면 오늘 왔는데 오늘 그 주식들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는 밸류체인 상으로 GM 밸류체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46파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쪽을 좀 관심 갖고 보시라. 삼성 SDI도 원통형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쪽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쪽을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조선 얘기했었거든요. 4월 달에 조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이 4월, 5월에서 많이 올라왔죠. 조정 받으면 조선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간단하게 저번에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들으면 일단 첫 번째는 가격 경쟁이 줄어든다. 중국의 조선소도 3분의 1로 줄었고 우리나라 조선도 반 이상 줄었고요. 전 세계 조선소가 3분의 1로 2008년 대비 줄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도 슬롯이 27년까지 찼어요. 슬롯이라고 하는 건 끼워 넣는다고. 근데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27년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럼 중국도 앞으로 수주할 때 싸게 경쟁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 경쟁은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하게 영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조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신조성과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지금 이 배를 만드는 회사는 제한적인데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거기다가 2000년대 초반에 빅사이클 때 생산했었던 그 배들이 소위 말해서 폐선 주기,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캐파를 안 늘리느냐? 한참 수주 많을 때 그게 대박 나는 줄 알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중국 애들도 마구잡이로 늘렸다가 다 망했죠. 우리나라 회사들도 보면 삼성중공업도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관리에서 디폴트 났다가 다시 해서 회생됐죠.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도 적자 1조 원 이상 계속 몇 년 나고 고생하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중국은 업체들 다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제한돼 있고 특히 이제 고부가선이라고 하는 LNG나 LPG선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는데 업체가 제한되어 있는데 캐파를 안 늘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조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하다 보니까 고부가선, LNG 캐리어, 운반선입니다. LPG 운반선, 아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수주가 계속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맞물려 가지고 그 해사기구 국제 해사기구 IMO에서 아마 올 9월 달에 이제 구체적으로 친환경 연료와 관련된 과정을 입법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 교체 수요가 이제 도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엔진을 20년 사용한 배를 엔진을 바꿔 가지고 한 3, 4년 더 쓰고 폐선하느냐 아니면 배를 바꾸느냐. 바꾸는 게 돈이 덜 듭니다. 그래서 새 걸로 바꾸는 게 돈이 덜 든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이제 앞으로 교체 이런 게 올 하반기 내년 들어가면서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이번 조선 업황은 빅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Q가 그렇게 크게 안 늘죠. 왜? 생산 캐파가 제한돼 있으니까. 근데 P는 계속 올라가는 그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 2008년도의 수주 모멘텀은 이렇게 갔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구간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건데요. 여기 보시면 24년 1분기 때를 한번 보시면은 전체 건조 선박에서 63%만 흑자선입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미 적자예요. 나머지 왜? 수주할 때 불황일 때는 마진을 크게 못 붙이잖아요. 5% 10% 붙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원자재 폭등하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제조 원가가 확 올라 버렸어요. 적자 나는 거죠. 우리가 수주할 때는 흑자로 수주를 했는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지금 소화해왔던 거예요. 작년까지. 올 1분기도 지금 흑자선 비중이 63%입니다. 3분기 넘어가면 95%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완전히 돌아선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 해군 MRO 사업 얘기 요즘 한삼 그 기사화되고 있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조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입니다. 조선이 망한 거는 더 3D 산업이라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깨끗한 거 하려고 그러고 맨날 금융이나 하고 뭐 이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를 다 넘긴 거예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1%의 수준되는 조선소가 뭘 만드냐면 군함하고 잠수함을 만들거든요. 만드는 것도 버거워요. 그런데 군함 잠수함 돌아가다가 보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한 30년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1년, 2년 지날 때는 유지 보수가 많지 않은데 이게 10년, 20년 되면 많아지잖아요. 그걸 소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래된 노령화된 그 군함을 갖다 유지 보수 이제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수리를 하고 있어요. 미 해군에서 야 우리 이런 거 군함 하나 만들어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갖다가 열어주는데 중국이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 아군 동맹 그래서 호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 이렇게 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이 시장 사이즈가 20조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글로벌 탑 10 안에 지금 3개, 4개 있잖아요. 뭐 만드는 것도 당연히. 그러면 MRO 경 노하우가 없냐?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군함 만들고 잠수함 다 만들어서 파는데?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시장도 상당히 가져올 수 있다. 그걸 가져오게 되면 없던 시장을 갖다 하나 더 얹고 가는 거잖아요. 20조라고 그러는 건 연이에요. 그럼 그 시장에 4개 국가라고 치고 그냥 4분의 1만 가져왔다. 그래서 4조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MRO 쪽으로 지금 적극적인 데가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잖아요. 2조씩 나눈다. 2조잖아요. 그냥 단순화시켜서 마진율이 이게 10%짜리가 아니에요. 마진이 높아요. 그러면 이건 기업 밸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니까 이 조선 쪽 업은 좋아지는 그림이 될 거다. 그래서 조선은 조정받을 때 기회 되시면 좀 담아 놓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